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합니다. 그중 기초 대사량은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됩니다.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습니다. 이거 일꼴 일정한 체온 하에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조건을 그렇치고, 그리고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서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적지 않은 양이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근육량이 비례한다. 이게 기초 대사량의 정의, 그 기초 대사량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느냐를 1문단에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직접법은 온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하네요. 19세기의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은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체표 면적은 체중 0.67승에 비례하므로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 0.67승에 비례한다고 봤다. 이전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것으로 이 라지 W가 라지 W 이퀄 2이다. 이 경우에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괄호 2 라지 W 괄호 닫고의 0.67승 분의 라지 W 괄호 닫고 0.67승 이퀄 2의 0.67승, 즉 약 1.6이 된다. (1930년대)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을, 세로축 변수로 기초 대사량을 두고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냈다.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그런데 순서상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상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로직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거 0.6승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지수다. 근데 이 지수에 대응되는 게 이게 로그인데, 원래 지수 함수였던 거에다가 상용 로그 값을 취한다라고 하면 지수랑 로그랑 또이또이 되면서 그냥 일반 정비례하는 것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직선이 됐다라고 일단은 제 방식대로 이해를 했고, 이것도 예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여기서 직선 그래프가 작고,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L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 그러겠죠? 근데 맞나 이게?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에 따릅니다.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우선 그래프에서 두 변수의 순서성을 나타내는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 뭐 이런 게 있으면 직선을 그린다 임의로. 근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 거죠. 이 점들 분포를 어느 직선이 가장 잘 나타내냐를 따졌을 때 이 사이의 편차가 제일 작은 내지는 편차 제곱, 그러니까 음수도 있으니까 음수도 있으니까 음수로 따지면 좀 곤란하니까 절대값으로 만들기는 좀 그래서 뭐 아마 최소 제곱법을 쓰는 것 같은데 그 제곱해보면 다 양수 돼버리니까 최소 제곱법을 그린다. 그래서 L그래프가 곡선이어서 뭐 특정한 기울기를 얘기하기 힘들다. 근데 그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면 최적 기울기가 0.75가 나오고 그래서 동물의 체중 0.75승의 기초 대사량에 비례한다고 결론을 지는다. 이것을 클라이버 법칙이라고 하고 체중의 0.75승을 대사 체중이라고 부른다. 이걸 대사 체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치료제 허용량에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클라이버의 법칙은 동물의 기초 대사량이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본다. 이거 맞습니다. 왜냐? 이 체중의 0.75승에 비례하는 거니까 기초 대사량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정비례랑 같은 말이 되니까 이거 맞는 거고.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 아까 서문에 그런 얘기 있었고 서문에 여기 있었고. 네. 세 번째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 상용으로 취한 그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 로함수 취하면 직선이 될 텐데 뭐 이랬던 것이. 그럼 이 기울기는 가로축과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 맞는 얘기인가? 증가율 차? 여기서 1 증가하고 0.67 증가하면 증가율이 증가율 차이가 0.67 잠깐만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3번이 뭔가 좀 틀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직선이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L 그래프 하에서 체중 있고 기초 대사량이 있다. 그런데 둘이 차이가 잠깐 L 그래프 둘이 만약 차이가 없는 경우 둘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마 직선일 거다. 근데 직선이잖아. 직선이 만약 1이라고 가정해보면 직선의 기울기 1이라고 가정해보면 가로축과 두 변수의 증가율 차이와 동일하다. 증가율 차이는 나눠서 정의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렵네. 잠깐만. 최소 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준다. 이거 맞고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의 상대 성장을 하며 발달한다. 이 얘기 있었어. 요거 맞는 얘기고 요거 맞는 얘기고 요거 틀린 거 맞는데 왜 틀렸고 맞는 말로 고치려면 정확히 어떻게 고쳐야 되나가 조금 말하기가 힘들다. 특히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
동일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L 그래프가 아닌 원래의 그래프, 그러니까 상용로그 취하기 전의 그래프에 따르면 아니다. 설명하기 힘드네. 위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경우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가장 큰, 네, 그 60에서 75%라고 하니까 맞는 거고,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게끔, 체표는 체중의 0.75승에 아니 0. 뭐냐 67승에 비례한 건데, 클라이버의 결론은 7호승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고,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율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군. 기초 대사량은 0.67승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0.67승이면 당연히 증가율이 작다. 그래서 한번 맞는 말이고,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형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해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0.75승에 비례하는 거면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4번이 적절, 4번이 답이고. 뭐야?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것은 직접법, 간접법 나오는데, 기억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없다. 근데 이거 사실은 수업 시간에 답을 풀어서 4번이라고 하고, 잠깐 마지막 문제를 내가 틀린 문제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농계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개딱지의 폭의 상대 성장을 한다. 그럼 개딱지 폭하고 상대 성장이 0.75, 체중의 0.75, 상대 성장 뜻이 뭐야? 잠깐만. 0.75래. 상대 성장이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본문에 보면, 나 이게 상대 성장이라고 하면 체중이랑 어떤 게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체중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 체중 또는 몸 크기도 된대요. 그래서 몸 크기라고 하면 개딱지 폭에 대해서 집게발 길이가 정비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해도 좋고, 그렇다면 농기의 개딱지 폭을 이용해서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정비를 성장하는 거 1승이랑 비례하는 거일 텐데 순서상을 확보했다. 1승이랑 비례하는 거고, 아니다. 상대 선상 L 그래프로 만들었을 때 직선의 관계를 보여야 되는 거다. 근데 이거 그러면 기존의 곡선이었던 거를 L 그래프로 만들었을 때 직선이 돼버리는 거, 상용 로그를 치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럼 역으로 직선이었던 게 그 L 그래프 처리를 역과정을 해버리면 0.67 비례하듯이 약간 기울기가 낮은 셈이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 잠깐만.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직선의 길이가 1보다 작으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진짜? L 그래프 만들기 전에는 잠깐만.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더 크다면, 그러니까
폭보다 아니 잠깐만. 이거 L 그래프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래프로 얘기하는 거야? 일단은 딴 건 모르겠는데 2번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고 2번이 멀리 떨어지면 당연히 편차 제곱합은 더 커질 거고 가까워질수록 작아지는 거고 개딱지보다 직개발이 더 증가율이 높으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다.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군. 가로축이 폭이고 큰 직개발이 세로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 니은이 더 작으면 그 B가 더 증가율이 작으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곡선을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겠군. 직선이 어떻게 기울기가 아니다. 직선 1보다 크다고? 1보다 크다고? 작은 거 아니야? 작다고 나오는데. 그리고 사실은 내 직관상으로는 답이 3번인데 답안이 그 프로스트 3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증가율을 갖고 일반적인 그래프가 L 그래프가 아닌 걸 얘기할 텐데 증가율을 갖고 직선이 아닌 잠깐 일반적인 그래프가 L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좋아. 일반적인 어떤 곡선이 난 그러면 5번이 맞다고 여겨지는데 5번이 맞다고 여기는 근거가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가 정말 정비례가 그대로 하지 않는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오차라는 거는 곡선으로 표현된다. 오차라는 게 그대로 그러니까 증가율이 같다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쁜 그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어떤 곡선의 뭐야 그럼 5번 아니네. 잘못 읽었네. 그러면 나 3번밖에 안 나오는데 3번 틀린 거라고 하고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 차이와 동일하다. 진짜? 상용로그 취한 거면 그게 동일하다고 얘기하기 힘들 텐데. 4번 맞는 얘기고 이거 그래서 답을 봅시다. 너무 찝찝한데. 잠깐만 한 문제 틀렸는데.
마지막 문제 틀렸네. 적절하다. 1번이 적절하다.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했을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적다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최적의 직선이 어 그럼 이거 비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비례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상형로그 취하기 전에 그래프가 따져봤을 때 뭐 살짝 이렇게 낮은 0.67승에 비례한 이런 곡선짜리 그래프를 상형로그 취해버리면 정비를 하게 된다. 이거 다음 수업 때 한번 같이 해봐요.